두 가지 투표함. 요즘 문득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각이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 강한 의문점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왜 투표함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투표함을 바꿨는데, 근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투표함은 좀 더 보안이 철저하고,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뭔가 강화된 그런 걸로 바꾸지, 저렇게 보안이 훨씬 더 허접하게 바꾸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투표함, 옆에 이쪽에 보이는 제가 표시해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봤던 투표함, 보통 이렇게 알루미늄 케이스로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누가 봐도 견고하고, 외부 충격에 강하게, 그리고, 야물쇠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잠궈서 아주 보안이 철저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투표함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쓰레기통에 가까워요. 그죠? 흡사,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해도 뚜껑만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함이나, 대용량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그냥 쓰레기통, 그냥 일반 뚜껑 있는 쓰레기통, 뚜껑만 바꾸면, 그냥 쓰레기통 같은 그런 소재의 투표함을 쓰고 있어요. 왜 이걸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바꾼 사람만 알겠죠. 그죠? 어쨌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투표함이 오히려 보안성이 더 떨어지게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근데 문제는 보안성이 더 떨어지게 바꾸고 나서 민주당의 어떤 당선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별다른 공약도 없고 별다른 인지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왜 이런 허접한 쓰레기통으로 바꿨을까? 그죠? 그냥 단순히 열기 쉬워서, 뭐 때문에 바꿨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소재를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관이 용이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투표함하고 비슷한 알루미늄 하드 케이스를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들키겠죠. 양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그죠?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알루미늄의 양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들키겠죠. 그죠? 분명히 정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작업을 투표함하고 비슷하게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어딘가에서 발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쓰레기통 같은 이 투표함은 어떻습니까? 쓰레기통으로 쓰면 되죠. 그죠? 쓰레기통을 깨끗이 청소해서 스티커만 붙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를 안 할 때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뚜껑을 제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종이컵 쌓아두듯이 쌓아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알루미늄 이 투표함은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죠? 접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 쓰레기통 같은 그 투표함은 이렇게 쌓아두기 좋아. 어딘가에 보관하기가 좋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다는 건 두 배수를 만들기가 편하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죠? 어디서 뚜껑만 바꿔치기 한다면 표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안도 굉장히 허술하죠. 박근혜 정부 때 투표함은 여기 이렇게 자물쇠로 잠궈놨어요. 그죠? 자물쇠로 잠궈놓고 열쇠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옮겨가지고 트럭으로 옮겨가지고 그 개표하는 데까지 갈 때 가서 열기 전까지는 못 열게 했어요. 법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사전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고의 득표율을 올렸던 그 국회의원 선거, 뭐 지자체 선거도 그랬지만 국회의원 선거,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다 했죠. 왜냐면 지자체 선거는 탄핵 직후에 열린 지자체 선거이기 때문에
탄핵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분위기가 확 올라갔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시자체 선거 같은 경우는 그래 뭐 탄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쳐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는 시간이 이제 좀 지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의 어느 정도 중간 평가 정도의 어떤 선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탄핵의 이제 어떤 그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났다고 싶거든요.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표를 얻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좀 봐요. 왜냐면 그 이후에 또 문재인 정부는 한 게 없으니까.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추진하는 일도 없고 뭐 그렇다고 경제가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죠. 국회의원 선거 끝나자마자 또 코로나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뭔가 추진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기존에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 뭐 그냥 그 재택이 만드는 사업 KF21 만드는 사업도 뭐 계속 연구는 하고 있고 우리는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다 이렇게 뭐랄까 보도 축소를 한다든지 뉴스에서 보도를 안 한다든지 그죠? 근데 뭐 실제로 미국 보잉사하고의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크게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이 그런 기체를 만들었다는 거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국뽕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국뽕이 차오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 이렇게 보도에서 그냥 단신 처리하고 말았죠. 그죠? 지금 결국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KF21은 유튜브에서나 보도하지 아무 정보에서도 어떤 뉴스 상황에서도 보도를 안 해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보도를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비행기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뭐 비행기라는 게, 전투기라는 게 뭐 그렇게 만들기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 보긴 했지만 이 기체는 조금 더 빠른 기체거든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많은 뭐 무장이나 이런 걸 탑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밸런스라든지 뭐 그런 걸 조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쉽게 성공하리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껍데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추진할 때 이게 막 흔들리지 않고 잘 초음속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는 어디까지 나오나 한계 시험 같은 것도 하겠죠. 마하 몇 가지 나오나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면 뭐 좀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발표를 할 것 같으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이제 정부가 국민의힘 쪽으로 윤석열 정부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활발하게 보도를 하고 국군의 날 행사 같은 때 그럴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막 군위에서 막 최근에 불이 났죠. 왜 났을까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산에 불이 난 위치로 봤을 때 분명히 사드 포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무인기 정찰기를 띄운 게 아닐까? 그죠? 무인 정찰기를 띄웠다가 요격을 당한 게 아닐까? 아니 뭐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왔든지, 그죠? 타우루스 미사일 같은 게 어디에선가 날라와서 쳐 때렸든지,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위치가 그 군위에서 불이 났는데 바로 옆에 군위 바로 옆에 사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무인기로 사드 배치도를 정찰하기 위해서 띄운 게 아닌가. 그러다가 살에 처박은 게 아닌가. 그죠? 위치가 밑에보다 위에가 불이 많이 났어요. 그죠? 위에 뭔가 미사일이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의 산불이에요. 그죠? 그걸로 봤을 때 뭔가 날라오다가 사드에서 요격을 한 게 아닌가. 뭐 똑바로 발표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사드, 제가 알기로는 사드의 레이더 방향이 중국 쪽을 향해 있지, 군위 쪽으로 향해 있지 않아요. 혹시나 저게 사드 레이더 때문에 산불이 났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드의 레이더의 주 방향은 중국 쪽이에요. 상해 쪽. 홍콩 상해 대만 쪽인 걸로 알아요. 왜냐면 그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일부하고 중국 상해 쪽인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군위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불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저렇게 군위에 불이 나는 거는 그냥 일반 불 나는 거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뭔가 미사일 같은 게 맞은 듯한 그런 느낌? 뭔가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무인기 같은 게 날아가다가 요격을 당해서 처박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불은 잘 안 꺼지겠죠. 그죠? 그렇게 불이 나면 그 일반 할머니들이 불쏘시개로 약간 불씨 날아가서 불 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냥 뉴스에는 낙엽 태웠다 그러겠죠. 그죠? 미사일 맞았다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뭐 그렇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어쨌든 투표함. 문재인 정부에서 투표함을 갈아치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히려 보안이 더 허술한 쪽으로 바꿨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꿨을까? 제가 보기에는 밑에 거만 플라스틱을 어딘가에서 만들어서 위에 그 플라스틱 끈 같은 걸 풀고 뚜껑만 바꾸고 안에 내용물 전체를 갈아치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혹시 걸렸을 때 뚜껑하고 같이 이렇게 덮어놓으면 누군가가 보고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밑에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놓지 않았을까? 어딘가에. 응? 어딘가에 이렇게 화분이나 쓰레기통인 것처럼 밑에 이렇게 쌓아 놓지 않았을까? 그죠?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스티커만 떼고 붙이면 되거든요. 선거 때만 스티커만 떼고 붙이면, 충분히 갈아치기를 할 수 있죠. 표 갈아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쓰레기통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다면. 그죠? 참 희한하죠. 어떻게 정부가 보안이 더 떨어지는 통으로 바꿨을까요? 그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알루미늄 케이스 통을 왜 어디 갖다 놨을까요? 그죠? 그죠? 웃기지 않습니까? 이 보안이 더 튼튼한 이 알루미늄 케이스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리고 제가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정선거를 적발을 했다 칩시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정권이 바뀔 테니까 수사를 한다고 칩시다. 이게 쉬운 수사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증거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잖아요. 의석수가 무려 180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인데, 거대 야당이죠. 지금 야당 됐으니 거대 야당이죠.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수사한다는 게 분명히 시비를 걸고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당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죠? 현재 자기들이 당선된 게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당이 해체될 수도 있는데 필사적으로 막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막을 거예요. 그리고 야당 탄압한다고 검찰공화국이라고 막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설령 이게 걸려가지고 다 당선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니까 지금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죠? 이미 임기 5년을 4년을 이미 써버렸어요. 설령 이 사람들이 당선이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기 5년 중에 4년을 썼어요. 이미.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죠? 참 그렇죠. 그런 철저한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겠죠. 그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으면 넘어가겠죠. 그죠? 그죠? 어떻게든 당선이 되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했겠죠. 뭐 아깝게 지긴 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투표율 83%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80%는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죠? 최소한 5% 이상 최소한 5% 이상을 불에 태우지 않았을까? 그죠? 최소한 5% 이상을 불에 태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표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 할 때는 일주일 하고 나서 본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간이 길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점이 되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기간을 확 줄였어요. 그죠? 사전투표하고 본투표가 시간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떨어졌었죠. 그죠? 그죠? 왜냐면 이게 택배 배송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투표를, 사전투표 하는 사람이, 투표구역,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투표를 했으면, 대구까지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하게 전국으로 완전하게 다 도착을 하고, 제주도도 있으니까, 완전하게 다 도착을 하려면 그 정도 기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곤란의 시간이 적었겠죠? 그죠? 곤란의 시간이 적었겠죠. 오히려, 본투표하고 난 이후에 표를 골라내는 게 더 쉬웠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전투표는 골라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뭐, 서울표 아닌다면서요? 그죠? 서울에 있는 표 아닌다면 서울 경기 표는 좀 가까우니까 골라내기가 쉬웠겠죠. 시간이 좀 있었겠죠. 근데 제주도나 전라도나 지방이나 이쪽은 다른 부산이나 이쪽은 골라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시간이 많이 촉박하니까 기간이 짧아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선거 전에 확 늘었었죠.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환자가 투표하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확 늘었어요. 10만 명 가까이 늘었나?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환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한다고 1시간 반의 여유를 줬죠. 투표 결과를 딱 봤겠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사전, 출구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테니까. 아마 자기들이 살짝 이긴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사전투표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살짝 이긴다고 보고 약간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골라내자 이랬겠죠. 그죠? 그래서 한 시간 반 동안 투표할 때, 보투표함이 이동하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시간이 여유가 있었겠죠. 왜 봉투가 없으니까 그냥 골라내면 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골라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왜 이런 걸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600조가 넘어요. 5년이면 3,000조잖아요? 1년 예산을 3,000조를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이건 뭐 재벌도 메가 재벌 아닙니까? 이건 거의 메가급 재벌이잖아요. 우리가 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재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전자를 1년에 하나씩 날려먹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주무르는 위치에 있어요. 그죠? 충분히 할 만하죠. 들어오는 게 많은데, 세금 나눠먹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민단체가 받은 지원금이 서울시만 무려 1조 원이에요. 그죠? 1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할 만하죠? 그죠? 시위할 만하죠? 돈 1조 원인데, 여러분 평생 벌어가지고 100억 벌 수 있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협조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허경영 씨가 나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세금이 적은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라고.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며칠 전에 그 아버지하고 그런 얘기, 좀 웃긴 얘기, TV 뉴스 보다가, 우리 아버지가, 전 국민한테 아파트는 한 채씩 지주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전 국민한테 지어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지어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제가 그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이 한 200조 정도, 25만원인가? 25만에서 30만원 주면 한 200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200조면요, 여러분도 집 한 채씩 다 지어줘요. 만약에 윤석열 임기 내에 5년 동안 임기가 있잖아요. 그죠? 5년 동안 임기가 있잖아요. 그죠? 200조씩 계속 아파트 짓는 거예요. 전국에. 그럼 여러분들 집 한 채씩 줄 수 있어요. 웃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윤석열 기본소득 받고, 그걸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여가분만 없어져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가분만 없어져도,
여러분들 공짜로 집에 다 사실 수 있어요. 아파트 지어가지고 기본소득 빠져서 월세 내면 되잖아요. 다 공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에 최신식 아파트에 다 사실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 다 사실 수 있어요. 굳이 뭐, 집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생 무료로 사시면 돼요. 그죠? 그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부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은 것도 아니고,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 같은 거는 자비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도 하지만 자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 다 들어간 돈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세의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세 생산하는 어떤 기름값이나 가스값을 보전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100% 다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정부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디서 썼을까요, 도대체? 제가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일용직 일자리를 만든다고 50조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50조 같으면요, 제 같으면, 롯데 같은 기업을 하나 만들겠어요, 그냥. 그게 맞지 않나요? 롯데 같은 기업을 만들면,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민간철도 회사를 하나 만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지금 경북에 경전철 같은 거 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경북 지역에 경전철 회사를 하나 만들겠어요, 50조면. 민간 회사를. 그럼 일자리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일용직 하는데 다 썼답니다.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에 그걸 무려 50조를 다 썼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는 뭐 IMF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 무능함의 극치가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지. 무려 권력이 없어요. 뭐 의석수가 180석이에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죠. 그 국회의원 선거 끝났을 때, 그때 상임위 배정할 때 가관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상임위라는 게 있죠. 국회에도 이렇게 각 파트별로 이렇게 국회의원을 배정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거 배정할 때 가관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맘대로 다 배치해버리고, 그죠? 자기들 의석수 많다고 법 자기 맘대로 다 통과시켜버리고, 그죠? 뭐 이렇게 주요 예산 만드는 거, 법사위, 기획 예산인가, 자기들이 다, 원래 야당을 하나씩 전통적으로 줬다는데 자기들이 다 해버리고, 그죠? 그런 행태를 보여왔어요, 그죠? 그리고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웃긴 거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전혀 감사도 안 하고, 그죠? 우리나라 감사원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감사하는 걸 못 봤어요. 감사원의 어떤, 무리만 감사원이지, 감사원이 어떤 뭔가를 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감사원이 감사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감사원의 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나? 감사원은 그냥 앉아있어 노는 건가?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전혀, 그것도 없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180석을 얻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를 한다라도 자기들끼리 다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어차피 예산 심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지적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 없앴죠. 예산 타당, 예비조사 하는 거. 그죠? 예비조사, 그러니까 이 예산이 쓰이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어떤 예산, 심의하는 거.
예비 타당성 조사인가? 그거 없애버렸죠. 그죠? 거의 안 했던 걸로 아는데. 그죠? 그렇게 등청망청 세금을 썼어요. 그죠? 그 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해놓은 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1년 예산 600,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 국방비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우리 경제 규모로 봤을 때 600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그죠?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곧 이제 5월달이면 뭐 취임식을 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거는 이 투표한 문제, 곧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투표한 문제, 좀 더 보안을 강화된 투표한 문제, 그죠? 그리고 투표함은 투표함의 어떤 규격 같은 거, 절대로 투표함은 이렇게 복제하기 쉽게 만들면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항상 열쇠 2개에서 3개 채워야 되고, 그리고 뭐 딱딱한 하드 케이스를 써야 된다든지, 그죠? 그리고 절대 뭐 봉인을 열면 안 된다, 봉인을 못 열게 한다든지, 그죠? 뭐 어떤 그런 규정이 법제화시킨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야 이렇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허접한 스팸으로 안 바뀌죠. 그죠? 두 가지 투표함, 두 정부의 어떤, 선거 관리 기준이 얼마나 허술한지, 문재인 정부의 투표 관리 기준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로 인해서 모든 이득은 문재인 정부가, 봤다고 보고, 하루빨리, 지금 곧 지자체 선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투표함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